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남자가 다가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자 그래요. 또 같이 여행도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막 궁금해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같은데 내가 그래서 좋아하면은 고백해도 된다라는 시그널도 몇 번 보내놨는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중개에도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중개사입니다. 고객이 다가와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해서 물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든대요. 또 그 물건이 지금까지 봤던 물건 중에 가장 좋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짜증이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고객이 분명히 이 물건을 마음에 들어는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물건이 좋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면서 다른 물건도 비교해 주면서 가르쳐 줬는데도 계약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계약입니다. 이 가계약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그 내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은 크게 세 가지 요건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약의 활용, 두 번째는 가계약에 대한 분쟁, 세 번째는 가계약에 대한 성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중개를 하는데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1번 가계약의 활용부터 우선 알아보게 되면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께 물어봅니다. 가계약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세요. 물건을 찜해 놓으려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객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네? 고객의 의사를 파악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하지 않았던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그 남자는 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확신이 없어서였지 않을까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나? 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성인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들겠죠. 확신이 드니까 여러분들께 고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이 상황은 중개로 대입해도 똑같을 겁니다. 고객이 물건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자기의 조건에도 맞다라는 거 대충은 알아요. 그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겠죠. 그때 여러분인 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고객님, 지금 보셨던 물건 조건에 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는데 계약하고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내 조건에 맞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계약할 확률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고객이 자기의 니즈가 안 맞는데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확신이 없어서 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닐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도 이 가계약은 좋은 아이템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약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객이 안 하면 보통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이유를 자꾸 대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고객님이 말했던 조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 물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은 자기가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속마음에 진짜 있었던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조건의 니즈가 생성되든지, 이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맞는 물건을 보여주게 되면 될 것이고, 그 물건으로서 계약할 확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바로 이거는 가계약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계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가계약에 대한 분쟁인데요. 가계약이라는 것은 분쟁이 생기기 정말 좋은 단계입니다.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더 잘할 수는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과 같은 존재죠.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너무나 좋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뭐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안전장치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이 분쟁에 대한 사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써 진행이 되는데요. 그 사례가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중개사가 잘못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가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잘못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세 번째가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잘못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개사가 잘못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께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내가 계약을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에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보냈을 때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일도 맞췄고 뭐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거 다 맞춰놨어요. 대출, 뭐 주차, 옵션 다 맞춰놨는데 계약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돈을 보낸 거죠. 근데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 임대인은 2년 아니면 계약 안 한다. 임차인은 1년 아니면 계약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가계약금은 안 돌려준대요. 임차인은 자기가 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노발대발 하겠죠. 임대인한테 네가 계약 파기한 거니까 배액 배상해라. 자, 딱 얘기만 들어도 골치가 아프시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중개사가 중간에서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약간 희망 같은 걸 가지고서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인데요. 돈을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을 이미 받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조율점이 완벽하게 완료된 상태에서 돈을 보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중개사가 잘못했을 경우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잘못했을 경우인데요. 보통 이런 일은 언제 생기냐면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꿀 때 생기게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가 만났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월세 50만 원 받는다 그랬어? 60만 원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우리 입장에서 난처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1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양쪽으로 동시발송 문자라는 것을 보내놔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양쪽으로 보내놨을 때 임대인도 임차인도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양쪽으로 제시해 놓으면 조건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월세를 50만 원이라고 양쪽으로 잘 보내놨어요. 근데 임대인이 갑자기 60만 원 올리겠대. 그럼 임대인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사장님, 요거는 50만 원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혹시 취소하시려면은 받아줬던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액 배상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계약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꿀 때에는 동시 발송 문자를 보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잘못했을 경우인데요. 요거는 갑자기 변심이 생겼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저랑 같이 물건을 본 고객이 물건이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넣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섣부르게 판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봅니다. 혹시 취소가 가능할까요? 저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고객님, 이거는 서로 간에 동시발송 문자 다 보냈고 조건 조율이 이미 끝난 상태라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소를 해달라고 하면은 취소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가계약금은 못 돌려받으실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그냥 계약 진행할게요. 라고 얘기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셔야 되는 행동은 바로 가계약금을 포기할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짜리인데 가계약금을 50만 원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포기하기가 쉽겠죠.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냈었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포기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계약은 월세에서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대까지 많이 하고요. 임대차 계약도 대부분 500만 원 이내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일 경우는 1000만 원,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쟁 사례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쟁들은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실무에서 중개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점이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고객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저한테 법적인 조항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임대인한테 한번 설득해 볼게요.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어 가지고요 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런 조항은 없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계약서도 안 썼고 확인설명서도 안 썼고 그런데 이건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은 불요식입니다. 따로 요식행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 간의 의견이 합치가 되어 있던 부분으로 돈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계약은 포기하셔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계약은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동시발송 문자를 보내는 부분이 궁금할 거예요. 가계약의 3번째 단계인 성립 요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총 4가지 사항 정도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재지가 특정이 되고, 두 번째는 임대 조건이 특정이 되고, 세 번째는 당사자가 특정이 되고, 네 번째는 금액을 지급받을 방법이 특정이 되면 됩니다. 이 4가지가 특정이 되면 되는데, 이 4가지 사항을 서로 양쪽으로 동시발송 문자라는 것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동시발송 문자를 그동안 저희 제이로드에서 활용하는 것을 양식을 이쪽에 공개를 할게요. 이걸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대입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성립 요건의 첫 번째가 소재지가 특정이 돼야 된다고 했죠. 바로 계약의 종류와 계약의 주소라는 사항을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소재지를 호수까지 완벽하게 넣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소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6-1번지까지만 적으시면 안 되고 2층 전체까지도 넣어주셔야 된다.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임대 조건의 특정에서는 뭐 사람들은 금액에 대한 부분만 특정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총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넣습니다. 임대 금액도 넣고 계약 기간도 넣고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지급일까지도 다 작성해서 넣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임대 조건은 특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간의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당사자가 특정되는 건 양쪽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4번째로 지급받을 방법.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계좌번호 받아서 넣으면 되니까 지급받을 계좌번호만 넣으면 특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저희는 계약금 중 일부, 가계약금을 얼마를 넣는지까지도 작성해서 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내용에 보면은 특약사항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특약사항은 대부분 양쪽 당사자가 의견에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 미리 계약 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청소비라든지, 뭐 주차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옵션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작성을 해서 양쪽으로 보내놓고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미리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의 가계약에 대한 동시발송 문자의 내용은 성립으로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은 제가 보내는 이 동시발송 문자 내용 중에 임대인의 계좌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일단은 빼고 임대인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문구를 추가해요. 위 내용 확인해 보시고 동의하시면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동의를 하면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좌번호를 받겠죠. 그럼 이 계좌번호를 같은 동시발송 문자에 추가로 삽입을 해서 임차인한테 보냅니다. 임차인에 보내고 똑같이 밑에다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위 내용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면 위 계좌번호로 200만 원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동의했으니까 돈을 보내고 계좌번호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동시발송 문자라는 것을 보내서 성립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가계약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걸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항이 빠졌네요. 그게 뭐냐면 가계약을 해약을 했을 때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가계약금 말고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사항 정도로 나뉘게 되는 부분은 판례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 법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 사례도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가계약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계약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계약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계약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분쟁거리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가계약의 단계에서 분쟁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작은 분쟁들은 있었지만 소송까지 갔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위 내용을 다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아리송송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내용 한 번만 더 둘러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선 내에서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계약이라는 것은 3가지 단계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가계약에 대한 활용, 두 번째는 가계약에 대한 분쟁, 세 번째는 가계약에 대한 성립,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고, 첫 번째 가계약에 대한 활용은 물론 그 물건을 찜해 놓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을 고객의 의사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가계약에 대한 분쟁은 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 잘만 활용하면은 괜찮다라는데 그 분쟁거래의 사례는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중개사가 잘못했을 경우, 두 번째가 임대인이 잘못했을 경우,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생긴다. 각 단계에 대한 분쟁건들은 제가 위에서 설명을 다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계약에 대한 성립 요건은 4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소재지가 특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임대 조건이 특정돼야 되고, 세 번째는 상대방, 당사자가 특정돼야 되고, 네 번째는 금액을 지급받을 방법이 특정되어야 한다. 이거를 통틀어서 보내는 게 양쪽으로 보내는 동시발송 문자이다. 그 동시발송 문자 내용 안에는 이 4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낼 때 밑에다 문구 하나 추가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가계약은 완벽하게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가계약 단계까지도 끝났습니다. 모든 앞에서 미팅 과정까지도 끝났고 이제 돈을 보낸 거예요. 중개보수를 받을 일만 남았죠.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이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니 방심하는 건 금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더 잘 작성할 수 있고 계약이 파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